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눈을 감거나 어딘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하루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몸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그 경계에서 오늘 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 그는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머릿속에서 발명을 완성했습니다. 테슬라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모델을 손으로 만들기 전에 상상 속에서 먼저 작동시켜 보았다고.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그 기계를 마음속에서 돌리고 마모되는 부품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했다고. 그가 실제로 손을 댔을 때 그 발명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생각이 먼저 현실이 되었고 물리적 제작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신호,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연기. 하지만 테슬라의 삶은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생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향을 가진 에너지로서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곳으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의 핵심 한 줄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은 사라지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물 위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집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는 순간 그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은 잠재의식이라는 수면 위에 파문을 만들고 그 파문은 당신의 선택, 말, 행동 방식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테슬라가 위대했던 이유는 천재적인 두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의를 어디에, 얼마나 깊이 두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진짜 실험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의식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의 방어막이 낮아지는 이 순간 잠재의식은 더 열려 있습니다. 테슬라가 잠들기 전 머릿속으로 설계도를 그린 것처럼 오늘 밤 이 강연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하나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생각은 힘이다입니다. 테슬라의 이야기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천재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어떤 일을 앞두고 머릿속으로 먼저 그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상대방의 반응을 상상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생각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테슬라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그 의도성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당신이 가져가게 될 것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주의, 즉 attention을 의도적으로 다루는 법, 어디에 생각을 두는가, 어떤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하는가, 그것이 당신의 현실을 조용히 빚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은 그저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잠드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 내 주의를 어디에 두었는가?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나의 뇌는 단지 수신기일 뿐이다. 우주 어딘가에 모든 지식과 힘과 영감의 핵심이 존재한다. 그는 생각을 자신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허공에 흩어지는 연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가진 에너지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것들, 아직 끝나지 않은 대화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흐름을 그냥 놓아둡니다. 마치 라디오 잡음처럼 배경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생각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에 방향을 주었습니다. 1919년 테슬라는 자서전 나의 발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는 즉시 상상 속에서 그것을 짓기 시작했다고. 설계도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마음속에서 장치를 조립하고 작동시키고 마모된 흔적까지 확인했습니다. 그가 직접 남긴 말입니다. 내가 구상한 장치들은 세세한 부분까지, 심지어 마모의 흔적에 이르기까지 내게 완전히 실제하고 만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도구로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각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바쁘겠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반면 생각에 방향을 준다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아침, 같은 순간에 오늘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생각의 흐름을 하나의 수로로 모읍니다. 물이 사방으로 퍼지면 땅을 적시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면 그것은 힘이 됩니다. 생각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소음으로 볼 때 우리는 그것의 관찰자가 됩니다.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그저 바라봅니다. 하지만 생각을 방향 설정이 가능한 에너지로 볼 때 우리는 그것의 운전자가 됩니다. 테슬라는 2달도 차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실물 없이 오직 상상 속에서만 교류 전동기의 거의 모든 유형을 완성했습니다. 물리적 실험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마음의 실험실을 완성했기 때문에 현실의 실험실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당신 안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중 하나를 골라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방향을 묻는 것만으로도 생각은 소음에서 신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머릿속 기계를 작동시켰듯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내면의 실험실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나는 즉시 상상 속에서 그것을 짓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가 남긴 또 하나의 말, 우주의 비밀을 찾고 싶다면 에너지와 주파수와 진동의 언어로 생각하라.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방향을 가질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주의는 단순한 시선이 아닙니다. 주의는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불꽃이라도 사방으로 흩어지면 방을 따뜻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점에 모이면 종이를 태웁니다. 당신의 주의도 그렇습니다. 분산될 때와 집중될 때 결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1882년 부다페스트의 한 공원, 26의 테슬라는 친구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괴테의 파우스트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지는 해를 바라보던 그 순간 번개처럼 하나의 상이 그의 마음속에 완성되었습니다. 회전하는 자기장, 교류 전류로 움직이는 모터의 전체 구조가 단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도 연필도 없었지만 그 설계도는 이미 그의 주의 안에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섬광 이후입니다. 테슬라는 그 하나의 방향에서 주의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신경쇠약으로 쓰러지고 에디슨에게 외면당하고 투자자들에게 배척당하는 동안에도 그의 주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실험실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부다페스트 공원에서 모래 위에 그렸던 바로 그 설계도를 현실로 옮겼습니다. 섬광은 한순간이었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든 것은 수년간 흔들리지 않은 주의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알림 소리 하나가 울릴 때마다 주의는 짧게 쪼개집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10개의 창을 동시에 열어두고 단 하나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가 분산될수록 창조의 에너지는 증발합니다. 마치 수십 개의 구멍이 뚫린 그릇에 물을 채우려는 것처럼 아무리 부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시대에는 알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선택하여 단 하나의 문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가 흩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흩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원하는 곳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 행위 자체가 훈련입니다. 근육이 반복된 저항 속에서 강해지듯 주의도 되돌아오는 반복 속에서 깊어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내가 가장 집중하고 싶은 하나의 방향,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고 흩어지면 다시 그곳으로 데려오십시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주의를 둔 곳을 향해 밤새 조용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내 뇌는 단지 수신 장치일 뿐이다. 우주 어딘가에 지식의 핵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스스로를 맞추어야 한다. 주의는 그 맞춤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주의를 두느냐가 당신이 어떤 현실을 수신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방향타를 잡은 손이 배의 목적지를 결정하듯 주의를 잡은 마음이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현실에서 도망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약함이거나 시간 낭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바로 그 행위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의 상상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계였습니다. 테슬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형도 도면도 실험도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실제처럼 그릴 수 있었다. 그는 물리적 제작에 들어가기 전 이미 머릿속에서 장치를 완성했습니다. 부품의 마모 흔적까지, 회전하는 속도까지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종이 위의 도면이 아니라 의식 안의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그의 진짜 설계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 속에서 터빈을 돌리는 것과 작업실에서 실제로 시험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결과는 동일하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뇌는 생생하게 구체화된 내면의 시뮬레이션을 실제 경험과 거의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감각이 개입될수록 그 회로는 더욱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내면 시뮬레이션과 우리가 흔히 하는 백일몽은 무엇이 다를까요? 백일몽은 흐릿하고 감각이 없습니다. 장면이 바뀌고 순서가 없고 느낌이 없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상상에는 소리가 있었고 질감이 있었고 순서가 있었습니다. 기어가 맞물리는 감촉, 전류가 흐르는 소리, 완성된 장치를 손으로 쥐는 무게감, 감각적 구체성이 상상을 설계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원하는 결과의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단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라 그 순간의 소리를 듣고 공기의 온도를 느끼고 손끝의 감촉을 상상하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테슬라가 도면 대신 의식을 사용했듯 당신의 상상도 지금 이 순간 설계도가 됩니다. 테슬라는 10살 때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림을 보고 머릿속에 거대한 수차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그 상상은 실제 발전소가 되어 도시에 빛을 공급했습니다. 상상력은 현실을 피하는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먼저 건축하는 가장 정밀한 도구입니다. 테슬라의 말처럼 마음이 물질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발명의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에 한정되지만 상상력은 세상 모든 것을 품는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테슬라는 그 상상력을 도구로 벼렸습니다. 집중이 깊어질수록 그 도구는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테슬라는 만년을 뉴욕의 한 호텔 방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화려한 파티도 넘치는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긴 침묵 속에서 사색에 잠기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쓸쓸한 노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 고독은 쇠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신호를 선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평생에 걸친 의도적 선택이었습니다. 소음 속에서는 생각이 표면을 떠돌 뿐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마치 흔들리는 수면 위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외부의 자극이 끊임없이 들어오면 의도는 한 방향으로 모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반면 침묵 속에서는 다릅니다. 생각이 천천히 가라앉고 흩어졌던 의도가 하나의 결정, 지혜징처럼 단단하게 모여듭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의도가 형태를 갖추는 공간입니다. 현대인이 고독을 불편해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제든 자극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림, 영상, 음악, 대화. 내면이 조용해지려는 순간마다 무언가가 그 공백을 채웁니다. 그 공백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자신의 진짜 생각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증명했듯 바로 그 공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생각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불편함은 단련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하루 15분의 완전한 침묵. 이것은 명상 기술이 아닙니다. 조건이 하나뿐입니다. 어떤 자극도 들어오지 않는 것. 음악도 팟캐스트도 창밖 소음을 핑계 삼은 백색 소음도 아닙니다. 귀가 불편할 만큼의 진짜 고요함입니다. 처음에는 2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불편함 자체가 당신의 의도 근육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핵심입니다. 자극이 없는 15분은 자극이 가득한 3시간보다 내면을 훨씬 깊이 단련시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비둘기와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외로움의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와 기대와 요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생각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교감 속에서 그의 내면은 가장 깊은 층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의 가장 선명한 주파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주파수 위에서 생각은 비로소 현실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침묵이 단련하는 것은
인내심이 아닙니다. 침묵은 의도의 방향을 훈련합니다. 소음에 끌려다니던 주의가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곳을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집중의 시작입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주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 밤 당신의 내면도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동시대 동료들은 그를 관찰하며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정 문제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식사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고 밤이 깊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그는 며칠씩 거의 쉬지 않고 작업에 빠져들었고 그 시간 동안 배고픔도 피로도 시간의 흐름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3시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그 안에서 주의가 10번 흩어졌다면 그것은 3시간의 집중이 아닙니다. 반면 단 25분이라도 단 하나의 과제만을 향해 잡념 없이 몰입했다면 그 25분은 훨씬 더 높은 밀도를 가집니다. 테슬라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질은 그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주의가 얼마나 한 점으로 수렴되었는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5분 단일 과제 블록이라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산된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으는 연습입니다. 25분 동안 단 하나의 과제만 허용합니다. 다른 탭을 열지 않고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흘려보내고 오직 지금 앞에 있는 것에만 머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바로 훈련의 신호입니다. 주의가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할 때 의도는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흐릿하던 생각이 윤곽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집중이 분산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알림 하나, 생각 하나, 잠깐의 딴짓, 이것들은 단순히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 모이던 에너지의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테슬라는 문제 하나를 마음속에 완전히 구축한 뒤에야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외부 자극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은 대부분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주의가 너무 많은 방향으로 흩어져 있어서 어떤 하나에도 충분한 에너지가 닿지 못한 것입니다. 집중 훈련의 진짜 출발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하루에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 그것이 훈련의 시작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질문을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내 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 걱정에 가 있는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 호흡에 머물고 있는지,
주의가 머무는 곳이 곧 에너지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흐르는 곳에서 현실이 빚어집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나의 뇌는 단지 수신기일 뿐이다.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지식과 힘과 영감을 끌어오는 핵심이 있다. 그 핵심에 닿으려면 주의가 충분히 고요하고 깊어야 합니다. 잡음이 가득한 마음은 그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중의 깊이는 단순한 생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의도가 얼마나 선명하게 세상을 향해 발신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깊이 집중할수록 의도는 더 또렷해지고 그 또렷함이 현실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테슬라의 생애를 따라 걸으며 생각이 단순한 머릿속 소음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깨어 있습니다. 그 깨어 있는 마음에 오늘 밤 딱 하나의 씨앗을 심어두려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조용히 되짚어 봅니다. 첫째,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흐릿한 잡음이 아니라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실제하는 힘입니다. 테슬라는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머릿속에서 기계를 완성했습니다. 그에게 생각은 설계도였고 설계도는 곧 현실의 예고였습니다. 당신이 오늘 품은 생각 하나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주의가 향하는 곳에 현실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시선을 옮깁니다. 불안으로, 후회로, 남의 시선으로. 그러나 주의는 에너지의 방향탑니다.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3분만이라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주의를 고정해 보십시오. 그 3분이 내일 하루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셋째, 상상은 도피가 아닙니다. 상상은 정밀한 설계입니다. 테슬라는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치수를 재고 마찰을 계산하고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당신이 내일 원하는 결과를 상상할 때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으로 그려야 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어떤 순서로 그 순간이 펼쳐지는지, 그 정밀함이 상상을 현실의 설계도로 만듭니다. 넷째, 침묵은 낭비가 아니라 단련입니다. 테슬라는 혼자였을 때 가장 강했습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의도가 선명해졌고 선명해진 의도가 발명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화면을 끄고 소리를 줄이는 그 짧은 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다섯째, 집중이 깊어질수록 의도는 선명해집니다. 흔들리는 수면에는 달이 제대로 비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념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마음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또렷하게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요하고 깊은 집중 속에서 의도는 마치 고요한 호수 위의 달처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가 수십 년간 지켜온 것은 천재성이 아니라 바로 이 고요한 집중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밤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내일 당신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 결과를 떠올리세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 순간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감각이 몸에 느껴지는지, 어떤 순서로 그 장면이 펼쳐지는지를 천천히, 조용히 따라가 보세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집중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장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로 잠드세요.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드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눈꺼풀이 내려앉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경계에서도 당신이 마지막으로 품은 생각은 고스란히 안으로 스며듭니다. 오늘 밤 심은 생각이 내일 아침 당신의 방향이 됩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나의 뇌는 단지 수신기일 뿐이라고.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지식과 힘과 영감의 원천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신기. 오늘 밤 당신의 수신기를 원하는 주파수에 맞추고 잠드십시오. 오늘 이 강연이 당신의 밤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의 밤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다음 강연을 만듭니다. 오늘 밤도 좋은 생각을 심고 편안히 잠드세요. 다음 강연에서 또 만납니다.